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 단행됐는데요.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대신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복권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봉도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첫 사면의 의미와 역대 정권의 특별 사면에 담긴 키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노 기자 브리핑을 들었지만 바로 이어서 이 특별 사면 소식으로 정치데스크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가담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정말 유일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배준우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이번에 특별 사면된 사람 총 몇 명입니까? 네, 오늘 오전 법무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자는 6,444명입니다. 민생 관련 형사범위 6,3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용산 참사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벌점 대상자 165만 명도 특별 감면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됐는데요.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특별 복권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22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이번 특별 복권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서 사면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됐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은 내일 단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배준희 기자 고상했습니다. 배준희 기자 이야기 들은 것처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될 포인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어제에 이어서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부가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30일자로 일반 형사범, 부루수용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중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켰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 복권하였습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체 이번에 특별 사면 대상자가 6,444명이고요. 자, 정치인 그리고 재벌, 반부패 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이 포함이 됐고요. 정봉주 전 의원,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함이 됐는데 이준석 위원장 이번 특별 사면 어떻게 좀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사면에 있어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많이 배제된 것이 원칙을 지켜졌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게 당이야 이런 성향이 다르지만은 제가 봤을 땐 정치인 중에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 그런 경우는 좀 괴가 다르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말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실형을 살고 거기다가 자격 제한이 오래 지속되는 거는 사실 좀 과한 처사가 아니었나라는 여론이 정치권에 있었는데 다만 이제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유지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당만 하더라도 제보 조작 사건 선거 때 있었던 일이지만 보통 관행적으로는 선거 이긴 쪽에서 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사면과 관련해서 여의도 정치권 반응은 노 기자 예상대로 좀 엇갈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정봉주 구명위원회라는 것도 있었고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위원회까지 꾸려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서민생계를 고려한 그 특별 사면이다라고 하면서 좀 칭찬하는 분위기였다면 자유한국당은 삐뚤어진 속이 다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나오는 얘기냐면요. 사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그 주가 조작에 이명박 당시 그 대통령 후보가 연루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구속 수감이 됐었던 건데 이거를 조금 죄를 사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거 아니겠냐. 이런 논리를 펴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민주노총 관련 그래픽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당장에요, 시청자 여러분, 한상균 눈에 밟힌다더니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민주노총이 당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깜짝쇼 정치 그만하세요. 정치공학적 눈치 보기 특별 사면을 규탄합니다. 라는 얘기가 이준석 위원장 당장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외였던 것이 민주노총과는 어느 정도 밀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정권이 의심받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 민주노총은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후보 시절에 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 지킬 것을 이제 강요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특사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저는 그래도 잘한 처사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진짜 형평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한상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 시위에 대한 부분을 지휘한 그런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좀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뭐 친노계 인사들도 이제 배제가 됐죠.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번 이 사면과 관련해서요. 장발장 사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먼저 기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사면 장발장 사면 아니냐 이런 건데 장발장이라 다들 아실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가혹한 형벌을 살았던 그런 그 인물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소세지 17개와 그리고 과자 한 봉지를 훔쳐서 징역 8개월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시가 5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훔쳐서 징역 6개월 살았던 사람, 그리고 뭐 킹크랩 2마리 훔쳤다고 징역 6개월 복역한 사람들 다 사면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규모 범죄, 은어로는 잡범이라고 하는데요. 소규모 범죄 한에서는 사면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이례적인 거는 교도소에 출산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2명도 생계, 앞으로의 아이의 미래를 고려를 해서 사면 결정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장발장 사면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약간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 게 저런 사면은 원래 있었습니다. 매번 사면할 때마다 저런 분들 많이 사면됐는데 이걸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이분이 진짜 소세지 17개랑 과자 1개만 훔쳐가지고 이게 징역 8개월을 받은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전에 어떤 다른 죄과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함정인 판단 내린 것일 텐데 이거 당장 보고 댓글로 보면은 사법부 욕하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소세지 훔쳤다고 징역을 때리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대중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체계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전 이것도 좀 눈에 띄던데요. 30년 동안 남편한테 이제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술에 취한 남편의 얼굴을 이 쿠션으로 눌러갖고 사망하게 해서 징역 4년형을 받고 이제 수감 중이던 그 이모 씨, 여성이겠죠, 당연히 이번에 이제 특별 사면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노은지 기자가 이걸 준비를 열심히 하던데 역대 정부의 첫 사면과 이번 사면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노은지 기자의 앵커 브리핑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목이 우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뭐 특별 사면, 특별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단 어느 정도의 형을 산 사람들에게 어떤 사면, 복권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 역대 정권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삼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그 김영삼 정부 내내 여러 가지 이제 시행들이 됐었는데 9번이나 이제 특별 사면이 시행이 됐었고요. 좀 특이한 점을 한번 짚어봤는데 광복 5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그때도 민생사범 441만 명을 사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임 바로 직전이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에게도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리고 김대중 전 정부로 넘어가 보면요. 그 이제 단행했던 횟수는 조금 더 줄었습니다. 8차례 시행을 했고요. 취임 기념으로 532만 명을 사면했는데 이게 역대 최다, 한꺼번에 한 인원 중에 역대 최다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면이 꽤 많이 이루어진 편이었습니다. 보시면요. 모두 8차례가 시행이 됐는데 그때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4강 진출 기념으로 교통사범 481만 명을 사면하는 특징적인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2차례나 사면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보시면요. 모두 한 7차례 정도 시행이 됐었는데 특이한 것들이 기업인이 좀 많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원포인트 사면을 했다가 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죠. 노변평 씨라든지 자신의 측근인 최시준정 방통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퇴임 직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종나무 회장 등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맹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게 법의 심판대에 세운 권력 측근들마저 이제 특별 사면을 통하여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직전이죠. 박근혜 정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면에 조금 인색했던 정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모두 3차례 사면이 시행이 됐었고 취임 7개월 차 좀 느지막히 민생사범 5천여 명을 사면하는 데 그쳤고요. 그 이후에는 근데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을 잇따라 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이 된 사람 있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인데 MB 저격수로 불리우는 인물이죠.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정봉주 전 의원하고 강 기자가 접촉을 좀 해봤는데 접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사실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꺼져 예, 있었어요?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해당 지역구의 지역위원회에 물어보니까 1월 2일까지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있군요, 지금. 예,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놓은 것 같은데, 근데 아니다 보니까 SNS에 글을 좀 올렸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글을 올렸습니다. 복권, 오늘 같은 날이 과연 올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진심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마치 복권에 당첨된 듯이 상당히 기쁜 듯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님 진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채널A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외부자들의 출연 중인데 이 외부자들의 출연을 해서 본인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그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요? 대상자가 아니고 그냥 당연지사지. 제일 물매기는 사람이 어떤 주장인 줄 알아요? 죄를 안 졌는데 무슨 사면 복권이냐. 재심 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재심하려면 앞으로 5년. 재심 받아갖고 무죄 딱 나오면 되지 않죠? 피선 먹고 10년 박탈 쭉 가는 거야.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실수 유지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왔고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이번에 사면이 됐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것을 보고 선거 출마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 청와대에서 사실상.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요. 최근에 TV 프로그램 출연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많이 호감도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용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관계없이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형벌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국회의원이 실제로 어떤 선거 과정 속에서 타당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아무리 그 허위 사실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징역까지 살고 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의 형평성이 그게 안 맞는 부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 기억이 나요.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막 몸짱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그 부분도 좀 기억에 남는데 이 정봉주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서요. 시청자 여러분.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에 사면이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 하에서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죠? 노 기자? 사실 기자들이나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얘기긴 한데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의원직을 사퇴를 하는 바람에 노원병이 지금 재보선 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끼어 있어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사실 17대 국회에서 노원갑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 바로 노원구 다
옆 동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재보선을 노린다면 노원병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염두에 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에 나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 지역의 내막은 사실 이준석 위원장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하필이면 제가 노원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 사실 지역이 지금 노원병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사실 안철수 대표는 이제 노원병에 원래 선거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자신이 사퇴한 곳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제가 민감해야 되는데 좀 많이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설이라는 건 사실 지역에서는 올해 한 7, 8월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현재 출마 후보군들이 민주당 쪽에 다양하게 또 있기 때문에 좀 잠재워진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되면서 다시 한번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노원병 출마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강병규 기자, 네. 어때요? 이 지금 아까 뭐 이준석 위원장이 초반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 석방시킨 게 당신이 이제 좀 출마해서 뭐 국회의원이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뭐 좀 선거용으로 이번 사면이 단행됐다 이런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예, 모락모락 여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그 측근들이라든지 친한 동료 의원들끼리는 상당히 많이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일단 우선 같이 그런 복권된 기쁨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아, 그래요? 박영선 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구명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의원인데 제가 그래서 소감을 물어보면서 살짝 국회의원 혹시 정 전 의원 다시 출마 가능성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예, 그 대답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사면 복권 결과가 나왔는데 좀 네.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너무너무 기쁘죠. 제가 이 김근태 의장님 추모 미사에서 그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미사 중이어가지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짧게 트윗에 와 정봉주 너무 기쁩니다. 다시 한번 정치인 정봉주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정봉주 의원이 때가 되면 원래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본인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응원합니다. 저는. 네, 강병규 기자가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근데 노 기자 이게 보면은요. 정봉주 전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이 약간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계속 좀 출마를 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본인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봉주 전 의원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박영선 의원은 저런 얘기를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조금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봉주 예.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국회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만 정치를 하느냐 방송에서 하는 정치도 있고 지자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뭐 방송 정치는 하고 있는 거고요. 지자체 얘기를 꼭 집어서 한 걸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인 거죠. 아까 그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나요? 정봉주 전 의원 그 말 그래픽이요. 자, 이 맨 마지막 문장을 시청자 여러분 조금 아마 관심 있게 좀 봐주시죠. 방송 정치도 있고 지자체도 있다. 저 지자체도 있다. 저 한 문장이 저는 의미하는 바가 이제 내년 6월 당장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위원장. 예. 지자체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뭐 혹시 서울시장 또 도전하는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만약에 보궐선거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갈 곳은 서울시장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원구청장을 나갈 의사는 좀 없어 보이고요. 구청장은? 예, 지금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예전에 노원갑에 있다가 이제 본인이 같은 낙검수 멤버인 김용민 씨한테 이제 지역구를 이제 한번 줬던 적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패배하면서 사실 그 민주당 조직이 그 지역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역 지금 고용진 의원이 지금 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노원갑 지역구가 원래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지역구지만은 그곳으로 돌아가긴 또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뭐 보궐에 출마하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체급을 올려서 시장 도전하는 것밖에는 정치적인 커리어는 밟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근데 이번 이 사면이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도 뭐 그렇고 이번 이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약간 타깃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준석 위원장? 사실 정봉주 의원의 사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는 분들은 뭐 정봉주 의원이 아까 말했던 과도한 처벌을 받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바뀐 것이 없는데 사면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건 대통령의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판단하셨다는 거는 앞으로 검찰 수사나 아니면 앞으로 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이런 모드에 있어서 꾸준히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정봉주 전 의원의 별명이 MB 저격수죠. 예. 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 단행됐는데요.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대신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복권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봉도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첫 사면의 의미와 역대 정권의 특별 사면에 담긴 키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노 기자 브리핑을 들었지만 바로 이어서 이 특별 사면 소식으로 정치데스크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가담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정말 유일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배준우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이번에 특별 사면된 사람 총 몇 명입니까? 네, 오늘 오전 법무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자는 6,444명입니다. 민생 관련 형사범위 6,3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용산 참사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벌점 대상자 165만 명도 특별감면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됐는데요.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특별 복권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네, 저는 그런 부분 좀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친노계 인사들도 이제 배제가 됐죠.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번 이 사면과 관련해서요. 장발장 사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먼저 기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사면 장발장 사면 아니냐 이런 건데 장발장이라 다들 아실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가혹한 형벌을 살았던 그런 그 인물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소세지 17개와 그리고 과자 한 봉지를 훔쳐서 징역 8개월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시가 5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훔쳐서 징역 6개월 살았던 사람, 그리고 뭐 킹크랩 2마리 훔쳤다고 징역 6개월 복역한 사람들 다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규모 범죄, 은어로는 잡범이라고 하는데요. 소규모 범죄 한에서는 사면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례적인 거는 교도소에 출산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2명도 생계, 앞으로의 아이의 미래를 고려를 해서 사면 결정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장발장 사면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약간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 게 저런 사면은 원래 있었습니다. 매번 사면할 때마다 저런 분들 많이 사면됐는데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이분이 진짜 소세지 17개랑 과자 1개만 훔쳐가지고 이게 징역 8개월을 받은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전에 어떤 다른 죄과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함정적인 판단 내린 것일 텐데 이거 당장 보고 댓글로 보면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22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이번 특별복권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서 사면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됐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은 내일 단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배준희 기자 고상했습니다. 배준희 기자 이야기 들은 것처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될 포인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어제에 이어서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부가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30일자로 일반 형사범, 부루수용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중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켰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 복권하였습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체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자가 6,444명이고요. 자, 정치인 그리고 재벌, 반부패 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이 포함이 됐고요. 정봉주 전 의원,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함이 됐는데 이준석 위원장 이번 특별사면 어떻게 좀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뭐 사면에 있어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많이 배제된 것이 원칙으로 지켜졌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게 뭐 당이야 이런 성향이 다르지만은 제가 봤을 땐 정치인 중에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 그런 경우는 좀 궤가 다르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말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실형을 살고 거기다가 뭐 자격 제한이 오래 지속되는 거는 사실 좀 과한 처사가 아니었나라는 여론이 정치권에 있었는데 다만 이제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유지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당장 국민의당만 하더라도 뭐 제보 조작 사건 선거 때 있었던 일이지만 보통 관행적으로는 뭐 선거 이긴 쪽에서 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사면과 관련해서 여의도 정치권 반응은 노 기자 예상대로 좀 엇갈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정봉주 뭐 구명위원회라는 것도 있었고 뭐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위원회까지 꾸려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서민생계를 고려한 그 특별 사면이다라고 하면서 좀 칭찬하는 분위기였다면 자유한국당은 삐뚤어진 속이 다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나오는 얘기냐면요. 사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그 주가 조작에 이명박 당시 그 대통령 후보가 연루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구속 수감이 됐었던 건데 이거를 조금 죄를 사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거 아니겠냐. 이런 논리를 펴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민주노총 관련 그래픽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당장에요, 시청자 여러분, 한상균 눈에 밟힌다더니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민주노총이 당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깜짝쇼 정치 그만하세요. 정치공학적 눈치 보기 특별 사면을 규탄합니다. 라는 얘기가 이준석 위원장 당장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외였던 것이 민주노총과는 어느 정도 밀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정권이 의심받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 민주노총은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후보 시절에 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지킬 것을 이제 강요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특사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저는 그래도 잘한 처사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진짜 형평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한상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 시위에 대한 부분을 지휘한 그런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